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속대입니다.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원래 탤런트였었죠. 신신혜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세상은 요지경. 제가 원래 경문 읽을 때는 목소리가 조금 괜찮은데 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저도 잘 하는데 여기서 하면 잘 못해.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괜찮은가요? 제가 아주 목소리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댓글을 보니까 아유 선생님 목을 아끼기 위해서 마이크 좀 쓰시죠 그랬는데, 진짜로 제가 마이크 평생 안 써봤는데 마이크를 안 써도 현장에서 들어보신 분 아니면 제가 간혹 영상에 경링들을 올려드리면은 목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목청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모르겠고, 제목은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계목이에요. 계목. 분명히 계목이고 저는 제목이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최소한으로 제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갖고 살면서 제목에는 혼이 실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전라도 씻김꽃을 같이 하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저 역시도 그 순간에는 정말로 제가 막 황홀경에 좀 빠진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무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이고,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저게 뭔 개소리야 또 그러실 거니까, 최소한 무당은 우리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춤추고 노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무당은 공수를 줄 때 혼이 실리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혼이. 그 혼이라는 것이 저 하늘의 옥황상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꼬맹이들, 원숭이, 문어 이런 애들은 절대로 제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더 머리 아픈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도대체 따라올 수 없는 이 꼬맹이들과 차원이 다른 이 원숭이, 문어, 늙은 애들, 멍게 이런 애들 도대체 따라올 수 없는, 그 요즘 이제 그 세간에 많이 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그러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성남 일대 대장동이라는, 그 성남 옆으로 가면 이제 분당도 있고 저 용인으로 넘어간 데가 있으니까 대단지 택지개발 사업을 벌였는데, 그 택지개발 사업을 벌이는 그 민간 개발업자들의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 화천대유라는 것하고 천화동인이라는 거고. 저도 무당이지 제가 정치평론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그냥 같은 회사로 인식을 하면 돼요. 같은 회사로. 여기에 지분이 어떻게 고 출자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주인이 누구고 이런 거 말고, 그 대장동이라는 성남 지역에 대장동이라는 대단히 큰 택지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 회사의 이 상호에 상호인데, 이 화천대유나 천화동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지역이라고 그러죠. 지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이런 점과 선으로 연결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을 이걸 양효라고 그래. 양효라고 그래. 양효라고 하고, 이렇게 끊어진 것을 음효라고 그래. 음효라고 그래. 그래서 이 음효와 양효가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진 것을 하나의 괴라고 그래. 괴라고 그러는데, 이 괴가 64개의 괴가 만들어져서 이것을 주역이라고 그래. 주역이라는 말은 이 주나라에서 만들어졌다 해서 주역이라고. 주역. 이제 주나라는 것은 중국의 역사에서 하은주 춘추 전국으로 넘어가니까 공자님이 살고 있던 그 시절 이전에 이 주나라는 것이 이제 중국의 거의 최초의 통일국가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주나라는 통일국가는 아니고, 주나라라는 하나의 나라가 각각의 봉건 영주들을 통합하는, 지금 말하면은
미국 합중국 같은 역할을 해서 미국에 50개 주로 돼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통합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고 지방 분권 시대가 돼서 뭐 도지사, 시장 이거 다 각각이잖아요. 그렇게처럼 이 주나라 시절에 이 역이라는 게 나온 거에서 주역이다 그러는데 이 공자님도 이 주역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하면은 이 주역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이 책이라 그래서 주간이라고 하죠. 주간이라 해서 이렇게 이 대나무를 이렇게 발을 엮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나무를 엮은 이 가죽끈이 3번이나 달아서 떨어질 정도로 이 주역을 많이 읽었다 그래서 위편삼전이래. 위편삼전. 저도 비록 무속인이지만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 주역책이 거의 이렇게 달아서 떨어 없어질 정도로 제가 많이 읽었고, 이 책이 이렇게 지금 색깔이 변색이 돼서 누렇게 될 정도로 저도 이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읽은 책이라서 제가 이걸 거의 한 40년 이상을 가까이 읽었어요. 40년 가까이. 근데 저는 뭐 전공이 무당이지 제가 역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을 이렇게 달고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점을 보는데도 단 한마디도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역이라는 것이 그래도 이 땅에서는 고대로부터 동양문화의 일환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역이라는 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의미로 되어 있나, 그 다음에 왜 제가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제목을 붙였나. 제가 분명히 목소리는 계목이에요. 제 목소리는 계목인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제 목소리는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제 목소리는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제 강의한 내용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소리가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수를 봐도 반드시 이미자처럼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진 가수만 10대 가수 히트치는 건 아니잖아요. 코털 가수 김은국이도 뭐 저보다 목소리 더 좋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는 예전에 지금 40, 50대 잘 모를 테 5, 60대들 아는 산울림이라는 가수 있지. 산울림이라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형제들끼리 하는. 거기에 김창완이라는 그 가수들도 목소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목소리에 영혼이 담겨있는 영혼이. 근데 저는 제 스스로 여러분에게 제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제 목소리를 듣지만 제 강의를 들으시라. 그런데 끊임없이 제 목소리 갖고 트집을 잡는 그런 쪼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쪼다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저보다 더 나쁘더라고. 그리고 평생 저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등신새끼는 뻑하면 노래방 가서 그 목 같지도 않은 목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대고 있으니 세상에 요지경이라는 거예요. 요지경. 이때 이 요지경이라고 할 때 요지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때 요지라는 말은 이게 연못이라는 거예요. 연못. 원래는 요지연이라는 거예요. 요지연. 그러니까 요지연이 연물이 이렇게 맑으면 거울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지경이라고 그래요. 요지경. 원래 요지연이라는 연못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지경 그러면은 좀 뭔가 좀 아리송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요지연이라는 연못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서왕모라는 중국 전설 속의 신선, 여자 신선인데 이 왕모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여자 신선들의 최고 우두머리 대장을 서왕모라 그래요. 이 서왕모에서 이제 좀 변형이 되면은 천왕모라 그래요. 천왕모. 그래서 지리산에 가면은 성모천왕이라 성모천왕이라고 하죠. 천왕. 그러니까 지리산에 있는 성모천왕은 할머니라고 그래. 할머니. 그 이제 이 서왕모의 변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서왕모가 사는 곤륜산이라는 게 있어요. 곤륜산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있는 산이 아니라 상상의 산인데, 그것을 중국에 있는 파미르고원을 곤륜산이라 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과 티벳 경계선에 있는 산, 그런 이제 다른 말로 천산이라고 그래. 천산이라는데 이 곤륜산의 꼭대기에 마치 백두산의
천지연이나 한라산의 백록담 같이 큰 연못이 있는데 이것을 요지연이라 그래요. 요지연. 그 요지연의 맑은 거울같이 보이는 것이 요지경이라고 하는데 그 요지경이라는 말이 요즘에는 아주 조금 알 수 없는 세상, 미로라고 하죠. 미로. 놀이공원 같은 데 뭐 거울을 막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요지경이라 하는 거예요. 요지경. 근데 이 세상이 얼마나 요지경이냐면은 이 지역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에 나오는 그 이름인 화천대유, 그것이 이제 지역은 이렇게 이 양효와 음효가 번갈아가면서 곁들이다 보면 이렇게 괴가 나오게 되세요. 괴가 나오는데 이 괴 이름 하나하나를 이름을 붙여서 64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3번째 괴에 해당되는 것이 천화동인이고 그 다음 14번째 괴에 해당되는 것이 화천대유예요. 천화동인 화천대유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는 삼괴라고 그래요. 삼괴. 괴가 삼괴와 합괴가 두 개가 합쳐서 삼괴는 건괴가 돼서 건괴는 우리가 하늘을 말하는 천이라고 그래. 천. 그래서 합괴는 이괴가 되는데 이괴는 불을 말해요. 그래서 원칙으로는 건이라고 그래. 건괴 이괴. 그런데 이것을 다시 풀어서 하늘을 말해서 천화, 그 다음에는 이 두 개가 천화라는 삼괴가 천이고 합괴가 화라는 이 괴가 합쳐졌을 때 의미가 동인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이게 삼괴가 천이 있고 합괴가 화가 있으면 이것을 천화동인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삼괴가 천이고 합괴가 천이면은 그래서 이것을 건위천이라는 제1괴가 되고요. 이괴는 합괴도 삼괴도 땅을 말하는 곤괴가 연성되어 있는 것을 곤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쭉 조합을 하다 보면은 64괴가 나오게 됐어요. 이 괴가 기본 8개니까 88에 64가 나오죠. 그때 천화동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고 화천대유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런데 왜 이 성남동에 대단지 택지 개발을 하면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그래서 이 정확하게 저도 지역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전체적으로 전달을 해줄 수는 없고 여러분에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지역의 괴를 풀어내는 방법이 맨 밑에 있는 꾀부터 해서 초라고 그래. 촉괴라고 그래. 촉괴라는데 촉괴가 양괴일 경우에는 구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 다음에 음괴일 경우에는 육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초, 구, 육, 이, 구, 삼, 구, 사, 구, 오, 상구라 그래. 위에 있는 것은 상이라 쳐요. 그때 상구라는 말은 맨 위에 있는 꾀는 양괴다라는 말이고 구, 오라는 맛은 여기 순서로 5번째 있는 괴는 양괴가 있다라고 해요. 구라고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4번째 있는 게도 양괴고 3번째 있는 데도 양괴고 양효고 그래서 2번째 있는 게는 음효가 된다. 그래서 6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괴상을 읽어나가는 가장 기초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전체적인 괴상의 효상의 설명을 해드린 것은 여러분도 무의미하고 저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이 천화동인이라는 말에 가장 주제가 되는 대표적인 말이 이 앞에 써 있어요. 동인 우야 형 이보대길 이군자 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동인 같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들에서 모인다. 이게 모인다. 들에서 모이니까 형통하다. 이 천화동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대장동이라는 큰 땅을 개발하면서 투자자들이 모이고 거기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각각 돈을 모아서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들에서 모였을 때 대장동이라는 땅에 모였을 때 형통하다. 만사가 형통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결국은 이익으로 대표되면서 크게 대길이 된 거예요. 그때 군자에게
군자에게 이로운 것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맑고 정갈하다. 이 정이라는 거야. 정. 근데 여기에 함정이 뭐냐면은 이게 들에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장동을 개발을 하면은 정말로 형통한 일이 일어났는데 다만 이걸 못 지킨 거야. 군자에게 이로우면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원래는 군자가 정갈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정말로 이 투자를 해서 국가와 민족과 대장동 주민들에게 성남 시민에게 이익을 가게 했으면 그게 했으면은 길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천하동인이라는 말을 사실은 저는 이걸 주역을 공부한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런 의미로 이 땅을 개발을 하면 막대한 이익이 날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이 이름을 지었지 않았나. 근데 이게 효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동인이 여러 사람이 물에서 만났으니 무구라 그래. 무구. 이때 무라는 것은 이 없을 무자가 요렇게도 써. 요걸 없을 무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구라는 것은 허물을 말해. 허물. 허물이 없다라면 허물. 이 지역에서는 허물이 없다 이런 말이 이 지역책에 아주 곳곳에 나와요. 곳곳에. 제일 처음에는 이 건의천계에서도 재전이 건용하니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해서 원형의정하리라 그래서 지금 가끔 이제 이 성명학을 하는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할 텐데 성명학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원형의정 그래. 원형의정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쓰는 거야. 이 원형의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원형이라는 말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정갈해야지 만사가 형통하다는 거야. 정갈해야지. 이때 정갈해야지라는 것은 내가 뭐 몸을 씻고 뭐 샤워장 가서 샤워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야.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이 뭐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욕심을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행위가 정당해야 된다는 거지. 행위가 이렇게 돈을 벌어 처먹어도 내가 정당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국제교회를 훑어보면은 이 화천대유라는 거, 화천대유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대군이 제해서 유조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93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거꾸로 이꾀가 되는 화꾀가 상꾀로 돼 있고 하늘꾀가 하꾀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밑에 있고 불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밝은 광명을 얘기해요. 하늘 위에 불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천은 대유하다 그래요. 그 대유라는 것은 원형이라고 그래요. 원형. 이 대유 큰 것을 이루었다 이거. 이 큰 것을 이루었다. 이게 대유라고 하잖아. 여기서 말하자면은 천하 동인이 들에서 모였으니 동인이 들에서 모였으니 형통해서 큰 것을 이루었는데 이 큰 것을 이룬 것이 아주 크게 형통하다. 결과적으로는 천하동인이 화천대유를 만든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대군이 이제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옛날에는 조공을 바치잖아. 조공. 이 제후가 왕한테 지금으로 말하면 뇌물을 바친단 말이야. 뇌물을 바쳐야지 이거는 크게 형통하다. 여기서는 수없이 많은 뇌물이 오고 갔잖아요. 이번에 50억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나라를 뒤흔든 일이 생긴 거야. 그런데 이것이 하늘이 크게 복을 주는 것은 길하지만 그것이 불리한 것이 없다. 요 말을 믿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지른 거야. 근데 여기서 다시 천하동인으로 와보면은 천하동인에서도 다양한 말이 있어요. 동인이 서로 모여가지고 일을 하면은 좋다 이런 말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근데 이 속뜻을 크게 깊이 들여다보면은 함정이 많이 있어요. 주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원래 역이라는 것이 이것이 도마뱀의 꼬리 같은 모양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도마뱀은 자유자재로 색깔도 변하는 카멜레온처럼 되고 어떤 데 꼬리도 자르고 도망가고 그래서
여기라는 것이 도마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은 그냥 단순하게 한 글자로 해석될 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냥 지역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자기들이 커다란 이익을 갖추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구나. 그때 지금 세간에 말이 많은 천화동인 화천대유가 그냥 저런 뜻이구나, 요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뜻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요지경 속에 들어가 봐야지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제가 오늘 이렇게 또 한번 머리 복잡한 강의를 한 것은 제가 그래도 저런 꼬맹이들하고는 차별성을 좀 둬야 되잖아요. 니네들이 여기 있는 글자 한 글자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겠느냐 이 꼬맹이들아. 원숭아 잘 들어봐. 또랑 시궁창 말만 헛당기지 말고 이 등신아, 형님 말 좀 잘 들어 새기고 차라리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해. 그리고 똥물만 튀기지 말고. 그 다음에는 지금 그래도 이 무속대학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정도를 들어보셔도 저런 뜻이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거 말고 다음 편부터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 더러운 똥물에 제가 자꾸 발을 담그니까 여러분들까지 귀가 똥물이 물드는 것 같아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저도 자제하면서 이렇게 심오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해드리는 강의로 앞으로 발전적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모습 때문에.